안녕하세요. 오늘은 2016년 개봉 이후 지금까지도 뜨거운 논쟁과 찬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바로 아가씨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스릴러를 넘어선 섬세한 감정과 복잡한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킨 마스터피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와 함께 아가씨의 모든 것을 함께 탐험해 보시죠. 먼저 아가씨가 어떤 영화인지부터 소개드릴게요. 이 영화는 2016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로 박찬욱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등으로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박찬욱 감독이기에 그의 신작은 개봉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죠. 특히 아가씨는 영국 작가 사라 워터스의 소설 핑거스미스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원작의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박찬욱 감독 특유의 미장센과 연출력이 더해져 원작을 뛰어넘는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김민희, 김태리, 하정우, 조진웅 배우가 주요 출연진으로 이름을 올리며 역대급 캐스팅 라인업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연기 앙상블은 영화의 서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캐릭터의 생생한 숨결을 불어넣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상업 영화를 넘어 예술적 가치까지 인정받으며 한국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가씨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영화의 배경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대의 한국입니다. 당시 시대상은 영화의 어둡고 폐폐적인 분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시대적 배경만으로도 영화가 품고 있는 억압과 욕망의 그림자를 짐작할 수 있죠. 스토리는 소매치기로 잔뼈가 굵은 고아 남수키가 후지와라 백작의 기막힌 제안을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백작은 수키에게 자신과 손을 잡고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예정인 일본인 귀족 아가씨 히데코의 하녀로 들어가 그녀를 꼬드겨 자신과 결혼하도록 돕는 역할을 맡아달라고 제안합니다. 이 모든 계획은 히데코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그녀를 정신병원에 가두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었으니 정말 악랄하고도 치밀한 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키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백작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위험한 여정에 발을 들입니다. 수키는 타마코라는 일본 이름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히데코의 저택에 잠입합니다. 이 저택은 겉으로는 고풍스럽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히데코의 이모부이자 후견인인 코우즈키의 그늘 아래 억압과 비틀린 욕망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코우즈키 역시 히데코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그녀와 결혼하려 합니다. 수키는 백작의 계획대로 히데코를 속여야 하지만 히데코와 가까워질수록 수키는 예상치 못한 복잡 미묘한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임무 수행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던 히데코에게 묘한 연민과 동질감, 그리고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죠. 과연 수키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마음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영화는 이처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전개와 캐릭터 간의 섬세한 감정선으로 관객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입니다. 특히 아가씨는 1부, 2부, 3부로 나뉘어 각 인물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독특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키의 시점에서 스토리가 펼쳐지며 관객들은 수키의 눈을 통해 히데코, 저택의 비밀과 백작의 계획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히데코의 시점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진실이 완전히 뒤집히는 충격적인 반전을 선사합니다. 이는 관객들에게 단순한 재미를 넘어선 지적인 유의를 제공하며 영화의 깊이를 더하죠.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이 모든 인물들의 얽히고 설킨 관계와 욕망의 민낯이 드러나며 강렬한 여운을 남깁니다. 이처럼 다층적인 시점 전환은 관객들에게 끊임없이 궁금증을 유발하고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즐거움을 선사하며 영화의 재관람 욕구를 자극합니다. 박찬욱 감독 특유의 치밀하고 계산된 연출이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화의 핵심을 이루는 등장인물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들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배우들의 열연은 영화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먼저 이즈미 히데코, 김민희는 이 영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일본 귀족 아가씨입니다. 그녀는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인 인물로 겉으로는 순수하고 여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모부 코우즈키의 억압적인 보호 아래 살면서 내면에는 감출 수 없는 강인함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고한 모습 뒤에 숨겨진 슬픔과 고통,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이 김민희 배우의 섬세한 연기를 통해 완벽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김민희 배우는 히데코의 복잡한 내면을 섬세한 눈빛과 표정, 그리고 절제된 몸짓으로 완벽하게 그려내며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고 각종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휩쓸었습니다. 다음은 남수키 김태리입니다. 수키는 유명한 도둑의 딸이자 능수능란한 소매치기입니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는 거친 면모를 지녔지만 내면에는 순수한 인간적인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백작의 제안을 받아 히데코의 하녀로 들어가 그녀를 속이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히데코에게 진심으로 끌리게 되죠. 처음에는 단순히 임무 수행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던 히데코에게 묘한 연민과 동질감, 그리고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며 그녀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김태리 배우는 수키의 순수하면서도 거친 매력, 그리고 히데코를 향한 복합적인 감정을 신인답지 않은 탁월한 연기력으로 소화해내며 충무로의 라이징 스타로 단숨에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자연스러우면서도 강렬한 연기는 수키 캐릭터의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후지와라 백작 하정우은 히데코의 재산을 노리는 교활하고 능글맞은 사기꾼입니다. 그는 뛰어난 언변과 기민한 머리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수키를 이용해 자신의 치밀한 계획을 실행하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파멸을 맞이하는 인물이죠. 하정우 배우는 백작의 비열함과 동시에 어딘가 허술한 매력을 능청스럽게 표현하며 극의 긴장감을 더합니다. 그의 연기는 관객들로 하여금 백작이라는 인물을 미워할 수만은 없는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우즈키 조지눅는 히데코의 이모부이자 후견인입니다. 그는 일본인이 되기를 갈망하며 히데코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특히 그의 변태적인 성향과 지독한 집착은 영화 속에서 충격적으로 묘사되며 히데코를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장 큰 존재로 그려집니다. 조진웅 배우는 코우즈키의 광기 어린 집착과 욕망, 그리고 내면에 숨겨진 비루함까지 소름 끼치도록 실감나게 연기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강렬한 연기 덕분에 코우즈키는 영화의 핵심적인 악역으로서 존재감을 확고히 합니다. 아가씨에는 수많은 명장면과 함께 잊을 수 없는 명대사들이 많습니다. 이 대사들은 단순히 대사를 넘어 영화의 메시지와 인물들의 심리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합니다. 수키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사, 나는 누구에게도 속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나일 뿐이야. 는 많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억압받는 시대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자유를 찾아 나서는 수키의 모습이 대사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죠. 이 대사는 자유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공감을 선사하며 영화의 주요 메시지 중 하나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히데코가 수키에게 건네는 아가씨, 저를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나의 타마코, 수키. 라는 대사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함축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파멸시키기 위해 만났지만 결국 서로의 구원자가 되어버린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관계를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이 대사 한마디에 영화 전체의 로맨스와 반전이 응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 여인의 특별한 유대감을 상징합니다. 또한 백작이 수키에게 던지는 요구해도 좋고 도둑질도 좋은데 나한테 거짓말만 하지 마. 알았니? 라는 대사는 백작의 교활함과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허술한 그의 본성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이 대사 역시 인물들의 복잡한 관계와 심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며 백작의 이중적인 면모를 드러냅니다. 아가씨는 개봉 직후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찬욱 감독 특유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미장센, 흡입력 있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배우들의 압도적인 연기력은 그야말로 삼박자를 이뤘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죠. 특히 2016년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같은 해 청룡영화상에서는 김민희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김태리 배우가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흥행성 모두를 입증했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상업적인 성공을 넘어 예술적인 깊이와 사회적 메시지까지 담아내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영화 평론가들과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박찬욱 감독의 필모그래피에 또 하나의 걸작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과 전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예상을 뒤엎는 반전과 두 여인의 감정선이 깊어질수록 느껴지는 긴장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연출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 아름다웠고 동시에 숨막히는 서스펜스를 완벽하게 조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미장센은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 영화의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김민희, 김태리 배우의 연기 앙상블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죠. 그들의 섬세하고 깊이 있는 감정 연기는 관객들로 하여금 캐릭터에 온전히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다소 파격적인 내용에 놀랄 수도 있지만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와 인물들의 심리 변화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깊이 몰입하게 될 겁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객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부 장면의 노출 수위가 높기 때문에 모든 관객층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점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에 시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복잡한 서사 구조와 다층적인 메시지 때문에 한 번만 봐서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이 오히려 이 영화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N차 관람을 유도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숨겨진 복선과 상징들을 찾아보는 재미 또한 이 영화의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아가씨는 단순한 오락 영화를 넘어선 예술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독창적인 연출 세계를 엿볼 수 있고 배우들의 혼신을 다한 연기를 통해 깊은 여운을 느낄 수 있는 영화죠. 특히 시대를 초월한 여성 서사와 욕망, 그리고 구원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담고 있어 영화를 보고 난 후에도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시각적인 만족감을 넘어 인간 본연의 욕망과 사회적 억압 속에서 피어나는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허구가 아닌 시, 대를 넘어선 보편적인 진실을 탐구하는 예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가씨는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스토리의 깊이를 동시에 추구하는 분들, 그리고 파격적이면서도 섬세한 심리 스릴러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특히 박찬욱 감독의 팬이라면 필수로 봐야 할 작품이고요. 이 영화를 통해 인간의 본성과 욕망,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영화 한 편이 아니라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선사해 줄 아가씨, 여러분도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영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